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에 가기 전에 이제 비행기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슈가 됐었다가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식당에서 또는 술집에서 마주쳤던 파인애플 파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뉴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며 파인애플을 팔면 고소득에 숙식까지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트럭 적재함에 파인애플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파인애플을 파는 건데 숙식 제공에 월 250만 원을 준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솔깃한 금액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이는 저 영상처럼 저 포토 트럭을 이용하고요. 제가 갔던 곳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였을 거예요. 알바 천국에다가 고소득 알바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류계 쪽 그리고 좀 건전해 보이는 과일 판매라는 아르바이트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한국에서 IT까지 출국이 약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비행기 표값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 판매 아르바이트를 클릭을 했고 근무 시간을 보니까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숙식 제공을 해주고 두 번째는 월급이 25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골라 시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과일 판매를 하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라면 충분히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인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곳 도착하니까 카니발로 어떤 실장님께서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실어주시고 회사에 먼저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라든지 근로계약서죠. 그런 걸 좀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엄청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용어들이 가득한데도 좀 희한한 문장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가불에 대한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불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20을 일을 했다 그러면 한 10일치 좀 많이 주면 15일치를 먼저 준다거나 그렇게 가불을 하는데 여기는 선지급 30%에서 50%는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조금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동의함 그리고 서명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이동을 해서 짐을 푸는데 투룸 정도의 규모였고 한 6명 정도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30, 40대였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 가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처음 봤는데 아이들이 반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떤 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여기 일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뭐 고아원 출신, 또 입양됐는데도 버림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예의 범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너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길면은 한 달 내지 2달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불편한 정도를 감수하고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8시 반 출근을 알고 있었는데 7시 반 정도에 그 창고에 집합을 해요. 그리고 그 창고 앞 주차장에는 포토트럭이 한 10대 정도, 15대 정도 있습니다. 각 트럭에다가 그날 팔아야 될 파인애플을 할당을 받고 한 박스에 9수 정도 들어있던 박스를 한 100박스 내지 한 120박스를 실었던 것 같아요. 그 상차 작업이 끝나면 조를 짜줘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경력직,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옆에 조수석에는 에이스라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생기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는 처음 온 사람을 이제 태워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사장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엄청 대량으로 저렴한 것을 구매하고 또 델몬트라든지 좋은 브랜드의 파인애플은 맛보여주는 시식용만 좋은 브랜드를 써요. 그리고 그날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작합니다. 멘트. 아 형님, 누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마주친 것 같은데 뭐 이런 멘트를 통해서 낮에는 주로 9시부터 오후 5시 전에는 식당가를 갑니다. 장어구이라든지 아니면 백숙, 어떤 좀
단가가 높은 식당이 있는 곳으로 가고요. 이제 술집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술집에도 라인이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비싼 동네, 비싼 단가가 비싼 술집 이런 곳에서는 에이스가 들어가고 그냥 포장마차, 저렴한 안주를 파는 곳에는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가서 파인애플을 파는데 제가 여기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파인애플 하나를 깎았을 때 그 하나를 하나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깎고 반 잘라서 걔를 흰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공기랑 같이 크게 묶어서 이걸 하나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넣어서 2통에 10,000원이다 라고 이제 멘트를 치고요. 맛 보여주는 건 당연히 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맛을 보기도 하고 구매를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첫날 장어집들이 즐비했던 서울 어딘가의 동네를 갔던 것 같은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멘트가 알려준 멘트 중에 학생인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구매는 안 하셔도 되니까 맛만 봐달라고. 그리고 이제 맛을 딱 보면 또 다음 멘트가 있어요.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얼마인지만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술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다, 소화에 효과적이다 이런 멘트들을 할 때 미안해서라도 또는 좀 측은한 마음에 구매를 해주세요. 그렇게 낮에 제가 팔았던 게 한 20-30만 원 정도 현금으로 팔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카드기도 들고 다니는데 대부분이 현금 구매를 유도해서 현금으로 구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차에서 밥을 먹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이동하는데 밥을 먹고 파인애플 파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여쭤봤습니다. 파인애플 회사들이 조금 있죠. 왜냐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물건도 같이 받고, 이게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 여기서 배워서 뭐 이제 같은 상권이 겹치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나도 싫어요 한마디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왜 오지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 뿐이지, 뭐 TV에 나오는 소수 몇몇 분들 이슈가 되는 나쁜 짓 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지, 저희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안 먹고 있다고. 안 먹고 있다고요? 아무나 잘하시면 이 정도는 못 알아서 그러지. 형님. 그러면 이거 한다고 그래갖고. 안 먹고 있다고. 장사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진짜 이런 장사하는 사람의 멘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그 넉살이 엄청나요. 저였으면 멘탈이 나갈 만한 일이 그 밤 몇 시간 사이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멘탈 약한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 근데 양꼬치 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긴 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꼬치 거리가 쫙 질비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말을 또 멘트를 알려줘요. 그리고 형님 누님 하면서 그 파인애플을 파는데 정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시 엄청 많이 당하고요. 밀치기도 하시고 욕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아르바이트 말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라인에 있는 사장들한테 음료수를 준다거나 어떤 뭔가를 제공을 해서 관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게를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 고객에게 파인애플을 판매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던 겨울이었어요. 일산 락페스타 쪽이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분께서 한 4명이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동생아 일로 와봐 형이 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멘트도 하기 전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너무 놀랐는데 갑자기 5만원권 한 장을 주시면서 파인애플은 하나만 주고 이 5만원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사 먹어라. 너처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또 이건 반대로 한 좌석이 50개 정도 넘게 있었던 국밥집이었던 것 같은데 다 좌식이에요. 좌식을 들어가게 되면 한쪽 무릎을 꿇고 파인애플을 권유하라고 또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 팀장이 트럭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도 했고 무릎이 좋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한 분 한 분 무릎을 꿇고 멘트를 하는데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4분 정도 거절을 하고 일단 주위에서 했을 때 어떤 분은 언성이 높아지고 또 뭔가 파인애플에 칼을 꽂아 들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거든요. 거절을 당했는데 바로 뒤에 테이블에 가서 또 멘트를 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어려웠지만 전 절박했기 때문에 계속 했습니다. 그날 한 10테이블 정도 거절을 당하고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사주지?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는 팀장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10만 원, 그리고 적게는 한 70만 원 정도 팔았었고요.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이 업계에서 너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또 멸시받는 그런 일이었고, 또 파인애플 하나를 2개로 파는 사기 행각이죠.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선 숙식 제공이 되고,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필요한 스펙이 없고, 그리고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쉽게 쓰고, 내가 노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이상으로 가부를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부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버 진용진 씨 영상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뒤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바를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가 않던데 없어졌는지 또는 뭐 법의 제재, 규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한다면 얻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영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애플도 팔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못 팔겠어,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